자, 우리가 이제 1년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12월 달에는 뭐 우리가 기초 강의다 그래서 기초서를 가지고 뭘 배울 거냐면요. 앞으로 쓰게 될 용어들이요. 용어들의 개념이라든가 좀 중요한 그 그림들이 있어요. 대리 그러면 본인, 대리인, 상대방 세 명이 등장하는데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를 대리건이라 부르고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대리행위라 부르고 또 상대방과 본인의 관계를 대리효과라 부른다. 이렇게 좀 큰 그림 중심에서 앞으로 많이 쓸 용어들을 천천히 가서 개념 잡을 거예요. 전세권 그러면 뭘 전세권이라 부르는가, 지상권이면 지상권을 뭘 지상권이라 부르는가. 이 용어와 이제 개념들 중심으로 갈 건데 큰 그림을 그릴 거예요. 우선 이렇게요. 자, 굉장히 부담은 없는 수업이에요. 부담 없는 수업이지만 마음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공부하시는 분들, 초학자분들이 맨 처음에 공부를 왔을 때를 뭐랑 똑같이 생각하느냐, 공부하는 과정을 못하면 비행기라 생각해요.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탈 때 언제 힘을 제일 많이 써요? 이륙할 때. 그때 힘을 가장 많이 쓴다고. 가장 힘들어, 거기에. 막 짜증나고, 그게 지루하고 잘 안 되니까. 그럼 일단 뜨기만 하면요.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이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 세월 흘러내려 가는 거, 이렇게요. 그게 이제, 보통 먼저 그게 3월, 4월, 5월, 6월, 7월은 별일 없으면 학원만 나오면 간다고, 이렇게요. 또 언제 바짝 긴장을 합니까? 착륙할 때. 이제 그게 이제 처음 보러 갈 때쯤 되면 이제 9월, 10월이 되는 거야. 그때 또 주의해야 되는 거야, 그때. 그래서, 그 비행기 뜨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은 좀 생각보다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이겨내셔야 돼. 자꾸 이해가 안 돼도 반복하려고 그러고 집중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느리지만 이게 서서히 이게 트여요.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하는 과정은 먼저 귀가 트여야 돼. 들려야 돼. 이게 들려야 돼. 아,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저 얘기구나. 재밌네. 기억은 안 나지. 뒤돌아서면. 그렇지만 일단 들려야 된단 말이야. 귀가 트여야지만이 그 다음에 뭐가 트일까요? 일단 들려야지만이 볼 수 있어요, 책을. 들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야. 선생님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보면 압니까? 그럼 먼저 귀가 트여야 돼. 그래도 볼 수 있다. 본다는 게 1월 달부터야. 기본서는 내가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이 있어. 별별 막 쳐줘요, 제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시간 되면 한번 집중해서 읽어봐야 된다. 별 3개씩 쳐주고 막 그래요. 그럼 그 부분은 읽어보는 거야. 읽으면 그게 보여야 돼, 이제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게 보이긴 하는데 또 덮으면 또 까먹어요. 이게 기억력이, 이게 우리 전공 과목들인데 이해가 됐다고 해서 그게 익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몇 번이고. 아이들이 맨 처음에 구구단 외워요. 요즘 애들은 뭐 똑똑해서 학교 입학하기 전에 구구단 외우는 애들도 있어요. 77이 뭐 49. 외운다고 구구단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계산을 자꾸 시켜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7 곱하기 3은 얼마지?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머릿속 구구단 외워도 몇 번이나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 반복 연습시키는 과정을 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들어가면서 하는 과정이야. 몇 번을 반복한다. 그럼 마지막 때는 뭐냐?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3월 전에는 질문도 못 해. 선생님 날 딱 보면요. 선생님 내 얼굴 쳐다보는 순간 갑자기 잃어버려. 질문할 거. 어떻게 물어야 될지 몰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물을 수도 없는 거야. 내가 이러저러 하는데 이거 이런 뜻 아닙니까? 내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라든가 말을 해야 되는데 저기요 그래놓고 동그라미만 치고 있어. 입이 안 터진다는 거야. 사람이 단계에서 학문한다는 건 먼저 들려야 되고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마지막 단계 입이 트여야 돼요. 의문이 생기는 거야. 내가 뭔가 잘못 이해했나? 난 분명히 이거 X라고 봤는데 왜 O지 이게? 왜 맞는 지문이지? 이런 의문점이 생기면 도저히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야.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성적은 언제부터 올라가느냐? 묻기 시작했을 때 성적이 올라가요. 이게 우리 중개공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빵점이라 씁시다. 이게 들잖아요. 빵점이야. 민법 빵점이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12월, 12월이 가면 2달 갔더니 한 20점 나오는 것 같아. 1월 됐더니 한 30점 나오는 것 같아. 2월 달 지나니까 40점 나오는 것 같아. 한 5월, 6월 지나니까 한 50점 나오는 것 같아. 7, 8월 지나니까 60점이 넘었어. 자, 실력이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렇게 안 올라갈까요? 이렇게 올라가면 공부에서 성공 못하는 인생이 없어. 인간은 성취욕의 동물이야.
내가 하면 한 만큼 그 결과를 보여주고 하면 한 만큼 성적 올라가면 너무너무 재밌어, 공부가. 절대 이렇게 안 올라가요, 공부는. 이게 무슨 일하는 건 그렇지 않지. 내가 반일을 한다라면 내가 너무 풀 뜯은 만큼 표가 나고 뭔가를 만든다, 뜨개질을 하면요. 한 만큼 표가 나죠. 근데 공부는 그렇지 않아요. 공부는 이런 식으로 절대 이렇게 안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계단식으로 올라가, 이렇게. 이때 빵점이었는데 2달 다녔어요. 지금 1월 달이 됐어. 아직도 빵점이야. 아는 거 없어, 아직도. 아직도 책을 펴면 황당해 죽겠어. 응? 맨날 똑같아. 맨날 듣는데 맨날 똑같아. 이거 얼마나 사람이 짜증나고 힘든 과정입니까? 사람 성취욕의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면 한 만큼 결과 보여줘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것 같은 거야. 응? 공부가 이래요. 응? 이 과정을 잘 나야 돼, 이 과정을. 그럼 이게 이제 들으면 어느 순간에 이제 좀 들려. 수업 시간 지루하지만은 않아. 근데 재밌어. 나름대로 재미도 있어. 물론 뒤돌았으면 기억나는 건 없지만, 물론 내가 얼른 풀어보면 풀리는 건 없지만, 일단 들리긴 해. 그 순간 20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요동이 올라가. 맨날 똑같아, 또. 맨날 똑같아. 문제를 풀어 맨날 똑같아. 또 그런 과정이 또 2, 3개월이 지나요. 응? 이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 그래도 또 한다는 거 튀어요. 매번 총칙 배울 때 한 그 얘기가 다 뒤를 배우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여기 연결되는 거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구나. 그렇구나. 이게 이제 연결고리가 막 생기기 시작해. 그럼 그게 이제 3, 4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맨날 똑같아. 시험 가꿔지는데 맨날 4점이야. 또 이게 쌓여야 돼. 그러니까 공부는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2, 3개월에 한번 쌓여서 한 단계 폭발하고 또 2, 3개월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한 단계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중간이 없어요. 응? 그래서 20점, 40점, 60점, 8점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계단식이 돼.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힘든 거야? 이 과정이 힘든 거야. 이 과정에서 자기 확신이 없고 한 사람도 이걸 버텨낼 수 있겠어요? 회의감 생기지. 이거 이렇게 될 일이 아니야.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상담해요. 3월 달에.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있고 해서 안 될 일이 있는데 저는 오늘 접습니다, 선생님.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맨날 똑같습니다. 10분 중에 9분 다 똑같아요. 다 그런 과정을 건드리는 거야. 이때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인내할 줄 알고 성실해야 되고 자기 자신 다지는 노력해야 되고 이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성인들이 뭐라 했냐면 공부하는 것이 도 닦는 거라고 해서 공부하는 도 닦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이황, 이이, 서경덕 이런 분들 다 성인이라 불러. 왜 성인이라 부르냐?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인격이 성인이에요? 성인이에요. 자기 자제력이 없고 자기를 통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큰 공부를 못해. 그 정도 많은 책을 보고 공부를 했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고 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얘기는 이미 성인이 된 거야. 공부하는 게 도 닦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아주 열불이 나요. 어떤 때는 막 들끓지. 좀 알아들으면 갑자기 기분 좋았다가 오늘 갑자기 풀 확 주고 점수를 받았더니 30점이야. 7월 달인데 풀 죽었다가 이런 거 좀 막 겪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잘 다스린다는 게 또 까먹고 또 반복하고 또 잊어먹고 또 보고 지난번에 맞았어, 이 문제. 똑같은 문제를 줬는데 한 달 뒤 틀리네. 공부 더 했는데 얼마 이게 회의감 생깁니까? 몇 번이고 무너졌고 쌓고 무너졌고 쌓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언제까지?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그래서 60점인 거예요. 계단식 할 때 이거를 잘 참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또 한 단계 도약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만 뛰면 60점이 나와요. 자, 60점이라는 점수는 대단한 거야, 안 대단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난 학교 다닐 때 60점을 맞아본 적이 없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요즘 60점 맞으면요, 꼴찌야, 반에서. 그래서 학원 다닐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3월, 4월부터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절대 시험지 집에서 꺼내놓으면 큰일 나. 누가 보든. 맨날 학원 가는데 30점이야. 애들이 충격을 받아요. 우리 엄마 돌인가 봐.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점수지. 30점 전교 꼴찌야. 응?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꾸자는 점이 60점이야. 30점 맞으면 절반 온 거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100점 맞는 시험 아니잖아요. 응?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다들 마음속에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보고 그랬잖아요. 그게 있어서 항상 100점 만점 머릿속에, 이게 내 머릿속에는 내 습관이 돼 있는 거야.
책을 모르는 게 있으면 불안해 죽겠는 거야. 60점의 점수 어떤 점수야? 쉽게 얘기하면 60점의 점수가. 책을 피면 모르는 부분이 4부분이고 아는 부분이 6부분이 60점이지. 책을 피면 다 알더라. 여기도 다 알아. 그럼 여기 60점이야. 그게 어떻게 8, 90점이 넘는 점수지. 그걸 인식하시라는 거야. 당연히 우리 시험은 60점을 맞는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 나는 최대 80점까지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책에 만약에 포인트가 10개가 있다면 2개는 안 가르친다는 거야. 너무 어려운 거는. 책이라는 건 100점 만점을 목표로 적어야지. 책이라는 게 시중에 판매도 하는 건데 완벽해야지 책이지. 이 6점 만점 60점짜리 책이 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걸 모두 알면 100점이다 생각하시면 돼. 책에 있는 거 모르는 걸 몰라도 괜찮은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선택해줘? 그걸 치사를. 내가 해드릴게. 내가 버려드릴게. 내가. 책에 있는 내용은 절반은 버려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알 수 있는 거지. 전부를 커버하겠다. 6과목 교과서만 쌓으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교재만 6권 쌓으면 이만큼이에요. 문제집 이만큼이에요. 그럼 2개 쌓으면 이만큼이야.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3바퀴 4번 돌려서 이거를 소화시킵니까? 선생 역할은 우리 학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짧은 시간에 이거 생각하시면 돼. 운전면허 따라가면 운전면허 학원 가서 내가 그 강사 보고 그랬어요. 저기요, 저는요 운전면허 따는 것은 당근이고 운전면허 딱 따는 순간 차 몰고 나갈 거라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 시간에 못 가르쳐요. 운전면허 따라오면 제일 목표는 뭐야? 일단 면허를 따는 거야. 일단은 따는 거야. 따는 거. 이 처음은 그런 거야. 일단 60점 맞는 거야. 일단 내가 민법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자기좀 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요? 속성으로 많이 가르치지. 어떤 데는 왜 T자 들어가는데 뭐 왼쪽으로 반바퀴 돌려서 어떻게 하라는 둥 뭐 하라는 둥 잘 이해가 안 돼. 그거 이해시킬 시간이 없어. 시키면 시킨 대로 하자. 그럼 여러분들 민법을 배웠다 민법을 안다는 건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운전이 언제부터 능숙해집니까? 운전면허 따고 나서 주행 연습도 하고 자꾸 운전하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익숙해지는 거지. 운전면허 땄다고 해서 완벽히 운전 마스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를 모두 원하는 거야. 내가 공부를 하니까 민법이란 법을 제대로 알고 싶어. 제대로 알고 싶고 사실상 써먹고 싶어. 그 시험도 붙고 싶어. 두 가지를 하려면 강의 시간을 일주일에 2번씩 잡아줘야 돼. 양이 2배 늘어나야 된다는 거야. 제가 보통 한 강좌 가면 보통 30강 정도로 마치는데 50강짜리 강의를 해야 되고 근데 50강 강의할 시간이 없잖아요. 더 자세한 강의를 더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면 80점 이상 다 맞지. 점수 맞고 기억에도 많이 남지. 근데 짧은 시간 민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험 공부는 이게 수단이 되는 거지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철저히 민법을 학문 공부하지 않아요. 또 철저히 시험 공부만 시켜요. 양을 줄여서 꼭 나올 부분만 줄여서 몇 문제 버리나 있더라도 양을 절반을 줄여서 한 번 더 반복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반복을 하시라는 거야. 이 어른들의 공부는 이해력은 안 떨어져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도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해력은 오히려 늘어요. 왜? 사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상을 한단 말이야. 그때 그런 일이지. 딱 연상이 되잖아요. 이렇게요. 이해력은 늘어나는데 무엇은 반대예요. 기억력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시험 공부는 약간 다른 거예요. 아는 거랑은. 그래서 저는 철저히 웬만하면 이렇게 좀 시험 공부 중심으로 많은 시간들 너무 학문적인 추상적인 걸 이해시킬 학생들, 법대 학생들 가르치듯이 너무 논리를 가르치려고 시간 잡아먹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즉각적인 걸 가지고 할 것이고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렇지만 민법은 결국 사람 사는 얘기예요. 결국은 사람 사는 얘기야.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분쟁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결국 그 문제거든 이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삼국지라는 책을 읽었어. 책을 전체적인 그 스토리를 알아야지 적벽대전이 어떻고 도원결이가 어떻고 아마 얘들이 관우 장비가 이런 관계지. 이건 기본적으로 끼고 있어야 되는 거고 조조가 같은 편인지 다른 편인지도 몰라. 그 상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만 삼국지라는 책이 원본이 10권이란 말이야. 10권을 세세히 다 읽자면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 10권을 그냥 이문열 삼국지를 한 권으로 줄였다 생각하시면 돼. 저는 그 줄인 삼국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스토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불병 들어가면 이야기를 갖고 해야 돼. 그러면 딱 문제가 나오면 이거 그 얘기지. 이거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 사례가 연상이 돼야 돼. 그 그림이.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연상돼야 돼. 그 이야기가 나와야지만이 풀면서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무 물론 우리가
수험 공부해서 좀 양을 줄인다 그러지만 줄이는 것 중에서도 나올 만한 것은 철저히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그 전체 스토리를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 본 지 오래되니까 잘 기억 안 나지만 그 인상적인 장면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을 가다가 굴골 줄 줄 알으라는 거야. 모든 데를 다 그냥 다 시간 투자하면 좋은데 한 과목만 하는 과목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가볍게 터치하고 자 여기는 맥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시간 집중 투자해서 여기는 딱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 수업 방식을 갖고 할 거라는 거. 전체를 커버하기보다는. 자, 그런 다음에 기초 강의에서 이렇게 용어들을 배우는데 이때는 사실은 이때가 제일 어렵다고 봐요. 저는요. 처음이 가장 어렵다. 비행 이륙할 때처럼. 기초 강의를 들어도 용어를 배운다 쳐도 이 용어를 가지고 써먹어 봐야 되는데 써먹질 않으니까 너무 학문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니 이걸 배워서 어디 써먹는 건데 거기까지는 안 가지. 이게 기초 강의는 용어 중심 가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때 자꾸 여러분들 들으시고 반드시 들은 만큼 자 내가 수업 시간에 4시간을 수업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러면 적어도 다음번 처음 만날 때까지는 적어도 이게 가서 채도실 얘기하는 거야. 듣고 왔어요. 다시 한번 이거 복습하고 왔어야 돼요. 동강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그래야지 다음 수업을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다음 수업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쌓여야 돼요. 눈 쌓이듯이. 처음에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면 눈이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여요. 눈 펑펑 퍼봐도 안 쌓여요. 땅에 닿으면 다 녹아. 그럼 녹다가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하면요. 금방 수북이 쌓여요. 이 처음 하는 공부는 전공 공부 그래요. 처음에는 눈 녹듯이 사라져. 근데 그게 2번, 3번 반복이 되면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수북이 쌓여 올라와요.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계속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파트를 배우든 어디를 배우든 2-3번 녹았다 생각하시면 돼. 녹았지만 여기 녹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쌓이면 금방 쌓인다. 그게. 그래서 깨우치는 건 빨라요. 처음엔 굉장히 더뎌. 더디게 가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을 넘어버리면 변곡점을 넘어버리면 내가 6개월 공부한 것보다 2개월 만에 그 공부하고 2개월 만에 실력 쌓인 게 훨씬 많아. 그런 시점이 와요. D가 빨라진다는 거야. 근데 처음에 그걸 잘 여러분들 버텨내셔야 돼. 자, 기초 강의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갈 건데 여기부터 이제 기본서라는 교과서를 펴요. 또 이 기본서 받고 충격받는 분이 또 한둘이 아니야. 기절하는 분이. 이거 누구? 책 한 권 넣었는데 막 팔이 내려가 팔이. 850페이지 막 이러세요. 그럼 그게 6권이면 그냥 500페이지만 잡아도 우리 3000페이지야. 현찮은 사람은요. 하루에 10페이지 읽으면요. 300일 걸리는 거야. 300일 3000페이지면 하루에 20페이지 읽으면요. 150일 걸리는 거야. 150일이면 6개월이야. 아니 한 번 읽고 시험장 갈 수 있나?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요한 거야.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 각 과목마다 공부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학교 다니시면 수학하는 공부 방식이 다른 거고 국어 공부가 다른 거고 암기 과목이 다른 거잖아. 다 똑같이 적용하면 안 돼. 민법 선생님 하자는 대로 해야 돼. 민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냐. 다른 과목에 비해서냐. 민법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민법은 국어예요. 국어예요. 국어를 여러분들 이제 애들 기르니까요. 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국어를 잘해요? 책을 많이 읽혀야 돼. 많이 봐야 돼. 이게 바로 그래요. 민법이. 많이 읽어야 돼. 책을 많이 봐야 돼. 제일 좋은 방법, 민법을 가장 잘하는 방법.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많이 읽어야 돼.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서서히 쌓여가. 그런데 국어가 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영어라든가 수학은 얘가 좀 처져. 중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기초가 좀 부실하대. 응? 맨날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핑계가 뭐야? 기초가 좀 딸린대. 초등학교 5, 6학년은 또 기초가 딸린대. 중학교 때는 또 기초가 딸린대. 맨날 기초가 딸린대. 공부 못해도 특징 기초가 딸리는 거 항상. 그런데 영어라든가 수학 같은 거는 생각보다요. 좋은 과외 선생 붙여서 몇 개월 하면 올라가요. 점수. 국어 안 올라가요. 생각보다 국어 안 올라가. 2등급 맞는 맨날 2등급이야. 3등 맨날 3등급이지 국어 한 등급 못 올리고. 이거는 오랜 시간 걔가 글을 읽을 때부터 걔 쌓여온 생활 습관과 걔가 읽은 책들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단계 2, 3개월 과외했다 이거 올라가지가 않아. 이게. 민법이 바로 그런 속성이 있어요. 시간이 더디 걸리지만 서서히 올라가요. 올라가면 국어라는 게 몇 가지 암기 안 했다고 해서 금방 무너지지 않아요.
민법 올리기가 힘들어지 한번 이렇게 서서히 한번 이게 올라가면요. 보름을 책을 안 봐도 점수가 그 점수야. 근데 여기서 배우는 다른 과목 안 그래요. 공법이니 세법이니 이런 암기반, 이해반이야. 그런 과목들은 눈에서 멀어지면 점수도 멀어져. 뚝 떨어져. 또 얼른 책 보고 한 일주일 보면 또 올라가 10몇 점. 민법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해결 방법이 없는 거야. 차라리 그냥 몰아치기 해서 그냥 내가 일주일 막 하면 점수가 확 20점 올라가고 한 달 보름 안 봤더니 20점 떨어지고 그럼 오히려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서서히 걸리듯이 국어 때문에 한번 또 이렇게 올랐으면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전 공부할 방법이 다 달라요. 응? 난 국어 공부를 잘했어. 문장. 어떤 분은 그 싫은 분이 있어요. 아 된다 안 된다 분명히 되지 아니할 수도 있지 아니한가 그러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거 강한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국어가 맞는 사람이 있는 건데 이과 출신들은요. 이거 안 맞는 거야. OX를 분명히 해줘야지. 1 더하기 1하면 2가 나오는 거지.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나오는 경우고 이건 안 나오는 경우. 그걸 이진정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약간 좀 딱딱 떨어지고 이과적인 사고를 가진다면 학계론 훨씬 맞는 거야. 계산하면 딱 떨어지거든. 계산을 못해서 그렇지. 그거는 2가 될 수, 3이 될 수 있다가 아니야. 그냥 딱 2야, 2. 딱 숫자 하나여야 돼. 근데 민법은 그게 아니에요. 민법은 아다로 어다르기 때문에 어감이 다른 거야. 똑같은 문장 쳐도 이런 경우에는 있지 아니한가인데 이때 있지 아니한가, 이때 있지 아니한가 약간 어감이 달라. 그걸 감각으로 알아야 돼. 아니 뭘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정도 지문을 이해하면 예를 들면 여기 무슨 소설책을 읽었어. 소설 읽고 나서 요즘 국어시험에 그렇더라고. 이렇게 쫙 지문 주고 나서 묻더라고. 응? 그러면 그게 왜 이게 맞다 틀리다를 꼭 이렇게 왜 맞는데 왜 틀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민법 잘하시는 분이야. 말을 못해. 그냥 3번은 틀린 거야. 왜 틀렸냐? 아 느낌상 틀렸잖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느낌상 틀렸는데? 그게 좀 있어요, 민법이. 그게. 이 문장을 쓰다 보니까 국어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 앞에 있는 단어 따서 앞자 따서 이렇게 전이경, 담치강 앞자 두 문자 따서 외워서 될 일이 아니야. 즉 이해를 중심하는 시험은요. 어디가 정답을 결정하냐? 이 명사 있잖아요. 가다 보면 명사. 중요한 명사들과 정답이 결정되는 건 암기 과목이야. 암기 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 2차 과목은 이게 절반이야. 응? 용적률이 몇 프로냐? 예를 들면 누가 관리권자냐? 누가 지정권자냐? 예를 들면 등기법에서 이런 서류를 첨부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다른 예가 없는 거잖아. 명사하고 정답이 결정되는 건 암기 좀 해줘야 돼. 이해도 하고 암기 반, 이해 반이야. 그런데 민법은 명사하고 정답이 결정되지 않아요. 문장 딱 읽으면 맨 서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앞에 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이 문장을 갖고 틀리고 하는 거, 서술형 갖고. 이 서술 갖고 막 틀리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이해인 바탕에서 자유자재로 어떤 얘기를 해도 이게 좀 스스로 생각해서 나와야지 단어가 앞자 외워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이해를 해줘야 돼. 외워야 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올해 시험도 제가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제발 좀 앞자 따서 이거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다 그걸 적용하려고 그래. 2차 과목 그게 적정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1차 과목은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학교론도 마찬가지고 철저히 이해를 해야 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 그래서 그 스토리에 읽어볼 때 이건 틀린 것 같아. 같아요? 같다가 아니야. 그냥 같아. 그럼 그게 맞아줘야 돼. 어느 정도. 응?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돼.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얘기가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듣는 것처럼 빠른 게 없어요. 왜? 사실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예습하고 공부하고 복습하는 거잖아요. 예습이 안 되는 시험이야. 없는 시험이. 애들 보고 야 내가 공부할 때 학교 갈 때 예습 한번 하고 가면 예습하고 공부도 복습하고 이게 공부의 기본이잖아. 예습하고 공부하고 복습하는 게. 우리는 복습은 될지언정 예습이 안 돼요. 진도가 안 나왔는데 손을 댈 수가 없어. 어떤 분 진도 물어봐요. 처음 하시는 분이 진도편 나눠줘요. 맨 처음에 진도 이렇게 나갈 거다. 나는 의미 없다는 거야. 한 번도 안 나면 다음 주에 대리 나갑니다. 그 집에 대리를 읽으면 그 시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 본인이 그것도 읽는데 2시간 걸렸대. 선생님 10분 해주는 것만도 못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해. 나름대로. 근데 법한 나름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내 상식과 법이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일치 안 하는 게 더 많아.
근데 문제는 내 상식과 일치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와. 그 상식은 돼. 일치하는데 뭘 내고 다 맞는데 10명 다 맞는데. 응? 뭐 예를 들면 민법 시험에 임진을 할 때 조선의 저기 수군 장교는 누구인가? 이분이 노량해전 이런 거에 한 사람인데 이순신 그런 거 안 나와. 상식으로 생각하면 법 얘기지만 누가 봐도 이건 뭐 갑이 틀린 얘기야. 그거 안 낸다니까. 그러면 결국 시험이라는 건요. 내 상식과 맞지 않는 부분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공부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분들이 근데 혼자 책을 예습을 하라면요. 나름대로 자기 상식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 오히려 물이 잘못 들면 큰일 나. 항상 그림도 하얀 백지에다가 그냥 그림을 이렇게 물감을 들여 좋지. 나름대로 자기가 물감을 입혀왔어. 그거 다시 그리려면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생활 할 때 내가 어떤 겪었던 일이 오히려 독이 돼. 왜? 사회에서 했던 것들은 뭐 중개에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던데 나 중개부 좀 했던 사람이야. 중개 보조원으로 조금 일했던 사람이야. 또 내가 뭐 이런 문제 좀 처리해봤어. 그거는 법대로 한 게 아니야. 하나의 관행, 관례, 그냥 편성으로 옛날 애들 말로 하면 야매로 한 거, 야매. 응? 근데 그 경험이 있단 말이야. 근데 법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이게 순간 막 어느 순간 이게 막 섞이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막 섞여였어. 그 시험 문제를 주면요, 시험장 가면요, 극도로 긴장한 상태면요, 내가 내 상식대로 가요. 다시. 사람 심리학하는 거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는 배운 것 같아. 4번은 3번은 어쩌면 내 생각 딱 맞는지 몰라. 이게 내가 경험이거든. 그럼 맨날 헷갈리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내 상식이고 하나는 배운 것 같고. 이게 늘 이게 충돌하는 거야, 어른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한테 내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붙었다 그랬잖아. 10년 전에. 걔 최연소야 그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맞추냐. 내가 처음 의문점이었어. 그게. 자기 들은 얘기가 이거밖에 없대. 다른 거 없대. 선생님이 이건 된다 그러고 이건 안 된다 그랬대. 나 다른 걸 알지를 못해. 그런 거 오히려 맞히는 거야. 자기 생각이 없는 거야. 자기 생각이 없어. 들은 얘기는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밖에 없잖아. 그럼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객관식은 속성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운전면허 객관식 어떻게 60점 맞았나요? 그 이해돼서 맞은 건 아니야, 사실은. 응? 응? 내일 운전면허 시험을 따라가야 되는데, 뭐 객관식은 먼저 통과해야지, 뭐 주행 실기를 보잖아요. 똥냄처럼 외운 거야. 뭐 이거 무슨 이해도 안 가지. 시험 끝나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객관식은. 속성이. 근데 오히려 어른들은 내가 사회에서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좀 내 지식과 상충되는 거야. 내 생각과 안 맞으면 그걸 굉장히 본인이 항상 옳다고 봐요. 그 사람이 사람이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논리가 항상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그래, 나름대로. 그래, 이런 뜻이지? 그래, 내가 이렇게 이해하지. 이러면 안 돼, 민법은. 그러나 다른 거는 기억할 때, 그냥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암기 과목은 뭐, 그래, 나는 이거만 나면 이거다, 이거만 나면 이거다, 이거만 나면 이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 되지만 이 법학은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그 습관을 가져버리면 어느 순간에 큰일 나, 완전. 문제풀이 들어가서 이게 다 뒤집어져, 막. 그래서 꼭 배운 대로 이해하려고 내 논리가 맞잖아. 내 논리가 잘못된 거다. 내가 세상살이 할 때는 관행이 불가한 거지 내 사고가 맞는 건 아니다, 이게. 그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짜증을 내. 이게 도대체 말장난 같아. 말장난이 아니야, 그게. 본인의 사고가 약간 그 부분은 전문 지식이 없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물론 저 법학도 상식이에요. 세상 사람 사는 얘기가 상식이지. 상식은 상식인데 여러분 상식 법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을. 민법에 대한 상식은 이렇게 가지시면 돼요. 민법에 대한 상식은 내 상식은 몰상식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 몰이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야.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라 막연한 상식이다. 그냥 막연했던 추측이었을 뿐이야. 그 몰상식을 이제 정밀한 상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막연했고 그냥 막연한 생각 뿐이었던 거야. 좀 더 정밀해야 돼, 이렇게요. 그런 것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요거 할 때는 좀 용어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기 끝나면 이제 기본서는 아직 못 봐요. 자, 이제 1, 2월 들어가면 전 기본서 나오면 여기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 공부는 여기부터예요. 1월부터. 여러분들 지금은 여기는 서비스 타임이야. 그래도 이걸 거치고 온 사람과 1월에 바로 들어온 사람은 달라. 워낙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이때 한 얘기를 다시 이때 못해요. 못 해준다고. 그러면 이거랑 마찬가지야. 그냥 기억, 니은, 가나다라 친절하게 해주더니 갑자기 그냥 첫날부터 구체 읽어버리는 거야.
나 기억력은 모르는데 그건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돼, 이제. 왜?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동감을 통해서 스스로 하셔야 돼.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럼 여기 들어오면 이제 본격 공부가 시작되는 건데, 그러면 많은 과정 중에서 저는 1월, 2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이제 많은 그 절차 중에서 이 기본 과정이라고 불러요. 자, 오늘 뭐 시험 봐서 이렇게 합격 수기 벌써 올라온 사람들도 나는 기본 과정만 3번 듣고 선생님 시간이 없어 맞아요. 이렇게 3번 듣고 문제풀이 1번 하고 선생님이 좀 백선 문제, 모의고사 문제 4번 줘요. 공원 풀고 뭐 75점 나왔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보통 기본서 강의만 충실히 해도 이거만 소화시켜도 75점 정도는 다 맞아요. 이 정도 수준까지 가르친다는 거야. 응?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르친다는 기본 강의가. 그러니까 여기 끝나고 나면 심화 강의 들어가요. 심화 강의는 사실은 이거 복습이에요. 반복이지만 심화에 들어가서 좀 더 비교를 많이 해요. 이때는 단락별로 나가요. 예를 들면 의사표시, 대리 그럼 거기 있는 것만 갖고 놀아야지 다른 데 연결을 시키진 않아. 근데 이제 한 바퀴 돌아왔잖아요. 그 뒤까지. 근데 이게 법학이라는 게 앞을 배우지만 뒤를 배워야지 알 수 있는 게 있고 또 뒤에서 설되는 거지만 앞을 알아야지 또 알 수 있는 게 이게 연결이 돼 있는데 앞을 가르치면서 뒤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시간 관계상. 응?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해야 빼놓고 가는 게 있어, 선생님들이. 왜? 뒤에서 어차피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한 거야. 즉각 물으러 와요. 선생님, 여기 이게 한 구절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뒤에서 가르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무한정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시험 공부가 아니고 그냥 학문하는 공부야. 시간에 구해봤자 점수에 구해봤자 민법을 알아보자 그러면 뭐 다 연결해서 막 하지. 근데 시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시험은 탁탁 단락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하고 싶지만 얘기 못하는 게 있어요. 뒤에 따로 있으니까 그 파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뒤까지 가야지만이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응? 예를 들면.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한번 봤기 때문에 여기 문제인데 앞뒤를 구분하지 않아요. 조금씩. 그래서 한번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부속 매청권이 한 마디 나오는데 요게 우리 전세권에서 한번 배웠죠. 지상권에서 한번 배웠죠. 임대차도 배웠죠. 여기도 나오죠. 4군데 나오는데 이 4군데의 차이점을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해보자. 객관식으로 맞추려면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같은 용어지만 여기서는 언제 쓰는 거고 이때는 요건이 뭐고. 이제 법정행신제도가 묵시행신제도가 있는데 주택임대차에서는 뭐 집주인이 언제가 얘기하자면 2년간 말없이 계약 들어간다더라. 법정행신이. 그런데 전세권에도 그게 있고 상가임대차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같은 듯 다른 게 있거든. 그 차이점들을 비교해내지면 객관식으로 맞히거든. 이때는 좀 종합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반복이 안 되고서 이 종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점수를 얘기하면 굳이 말하자면 이거는 뭐 90점까지 수업을 하는 거야. 100점 수업은 안 해요. 저는 4문제는 버려요, 항상. 항상 해마다 올해도 마찬가지야. 올해도 한 3문제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60점을 만점으로 시험을 그 3문제까지 잡아낸다고 할 필요는 없어. 이게 커트라인이 뭐 공무원 시험인데 뭐 20대 1이래. 커트라인이 92점에 끊길지 88점에 끊길지 모르는데 이런 상대평가는 그런 문제를 잡아내야지 붙는 거야. 남들이 맞추면 다 같이 맞추는데 남들이 못 맞추면 어려운 문제를 내가 맞춰야 돼. 최상급 문제를. 그래서 나만 붙는 거야. 근데 절대평가는 그게 아니야. 60점은요. 남들이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어. 남들이 모두 맞히는 문제를 나만 틀렸네? 헷갈려갖고 그게 떨어지는 지름길이야. 그게. 10명이 다 같이 배웠어. 10명 중에 8명이 다 그래. 그거 수업 시간에 강조했잖아. 그 3번이라고. 근데 내가 깜빡이 난 4번을 썼네? 이거를 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평가 60점은 내가 맞힐 수 있는 문제, 늘 들었던 이야기, 남들이 맞히는 문제를 내가 틀린다는 거. 그럼 떨어져요. 그거만 맞히면 붙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9점 이상 넘는 문제 4문제 정도는 버리는 거야. 이 4문제를 버리는 순간 내 학습량이 또 4분의 1이 줄어요. 이거 버려? 찍어도 해요. 예. 이게 뭐 수능처럼 등급 있는 거 아니잖아. 9점 이상 맞은 사람은 뭐 서울대가 이런 시험 아니잖아. 이 6점을 목표로 삼는 시험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게 없는 거야. 60점 이상은 다 똑같은 거야. 점수가 똑같은 등수야, 똑같은 등수. 여기까지 되면 됐어. 그럼 다음 과목 이렇게 차고 들어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버릴 거예요. 버리는 건 다 제가 알아서 버려드려요. 다 알아서. 나는 버리는 작업만 해. 이 문제 좀 어렵죠. 여기까지는 여기는. 여기까지 끝나면 보통 요약이 들어가요. 요약 강의. 여기 이제 4월까지예요. 말이 요약 강의지 다시 또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본서 내용을 3번 하는 거야.
세 번 하는데 이제 겹치는 부분이 다르겠지.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가르쳤다면 여기서 겹치는 건 다시 요만큼이고 또 요거 겹치는 건 또 요약강에서 또 요만큼이고 서로 이제 겹치는 건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계속 겹쳐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있었던 거지. 그럼 결국은 나중에 시험장 갈 때쯤엔요. 그 850페이지 교과 중에서 내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 1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그 150페이지만 봐도 40문제, 32문제 이상은 거기서 나와요. 양을 줄이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줄여서 하지, 요약정리집으로.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스토리를 알고, 이렇게 넓게 이 얘기를 알고 들어와서 이렇게 좁혀서 이걸 가져가자 하는 건 가져갈 수 있지만, 이건 가져갈 수 있어요. 나중에 시험장 가져가냐면 요것밖에 안 돼요. 내가 붙는 시험에 필요한 그 지식은. 근데 요걸 건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줄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수록. 그런데 요것만 가져가야 된다고 처음부터 요것만 한다. 끝까지 요것만 했어. 그냥 떨어져요. 시야가 좁아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 문장이 나오면 맞추지만 처음 보는 문장 나오면 생각하는 힘이 없어.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가져가기 위해서 넓혀서 좁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요약 강의 정도만 알아들으면 다 붙고도 남지. 이것만 알아들어도 다 8점 맞아요. 이걸 알아들으라고 이 짓을 한 거야, 사실은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다른 걸 문제풀이를 해요. 다른 문제풀이에 문제 많이 풀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건데, 여러분 실력은 요게 이제 7월, 8월이 되는 거예요. 실력은 이때부터 붙어요. 이때까지 자 11월부터 여기까지 다녔는데 평균적인 걸 하는 거예요. 평균적인 얘기를 7마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공부에 소질 있는 분도 계시고 이분 시간 많이 투자해. 응? 또 젊기도 해. 한 먼저 가 있겠지. 이미 많은 사람도 있지만 요때까지 40점만 맞으면 과락만 면하면 그냥 붙어요. 이거 맞기도 쉬운 일이 아니야. 난 한 번도 40점을 맞아본 적이 없대 지금까지. 민법 40점 맞았다. 이 대단하신 분이야. 민법 40점 맞는데 지금 몇 개월이 걸렸어 지금. 8개월이 걸렸단 말이야. 8개월이. 40점의 점수가 어떤 점수냐. 여기 40점이라는 점수 무시하면 안 돼. 이 40점 맞기가 힘들어. 40점이라는 점수는요. 문제를 이렇게 물어봐요. 문 1번부터 뭐 갑이 을에게 뭘 했는데 어쩌라. 문제 뜻을 알아요. 이게 통정월표의 부동 가장매매 수업 시간에 늘 얘기했던 거지. 근데 딱 있는 순간 뜻 알아요. 뭘 묻는지. 정답을 틀리네. 3번도 같고 4번도 같고 이거고. 40점이 안 나오면요. 문제 뜻 자체를 몰라. 뭘 묻는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뭘 묻는지를 몰라요. 일단 40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틀린 한이 있더라도 문제 뜻은 다 안다는 거야. 문제 뜻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해독소도 됐고 들은 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력 금방 올라가요. 40점을 언제 비비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27년 강의 경험상 보통 40점 맞는 점수의 절반 가면 60점 맞겠죠. 근데 내가 40점 맞는데 8개월이 걸렸어. 그러니까 20점 더 올리는데 4개월 더 가야 된다 보는 거야. 내가 40점 맞는데 6개월이 걸렸어. 그러면 6점 맞으려면 3개월만 더 가면 돼요. 내가 40점 맞는데 4개월밖에 안 걸렸어. 4개월쯤 열심히 내가 반복했더니 이분이 2개월만 더 하면 민법 6점 더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딱 40점 맞는 점수의 절반이 더 걸린다. 근데 40점 맞는데 만약 이분이 나 9월에 40점이 나오네. 10개월만 나왔어. 이분은 5개월이 부족한 분이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최소치 여기까지 과락은 면한다 내가. 과락 면한다는 얘기는 뭐냐. 문제 뜻은 안다 내가. 근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면 문제 뜻을 알려면 이게요. 수업 시간에 봤던 통정의 표시죠. 통정의 표시 설명 안 해요. 그 그림을 안다는 전제에 이 지문이 왜 틀렸고 왜 맞았고를 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 뜻을 모르니까 지문과 맞고 틀리고 논해봤자 쌓이는 실력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 4점만 맞으면 금방 올라가요. 여기는. 이때 4점 맞아도 이분 시험 정할 때 7점 정도 다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난 60점이 아니에요. 70점. 시험은 1차 2과목인데 학개론이 50점 맞으면 민법 7점 정도. 학개론 7점 맞으면 민법 5점 맞으면 되지만 항상 그건 대비해 6점 맞는데 둘 다 60점 맞는다 그러면 한 문제 못 알면 어떡할래 지금 그거. 그래서 항상 7점대. 7점대가 얼마냐. 40문제 중에 28문제 맞는 거예요. 제가 가장 이상적인 건 40문제, 28문제, 30개 사이 맞는 거. 그 정도를 잡아놓으면 공부량을 줄이면서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 정도에서 잡아야지 85점 맞겠다. 85점 맞으면 소용없어요. 민법 85점 맞으면 뭐해? 과락이 있잖아요. 그럼 요거 37.5 맞으면 붙어 떨어져요. 학교 떨어진 거에 과락이잖아. 그럼 최대치가 얘가 40점 맞아야 되잖아.
그럼 면법 만점 몇 점이에요? 8점, 80점. 이거 이상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 60점이라는 게. 한쪽이 과락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응? 이거, 이 정도. 근데 저는 대부분 수업 들은 분들이 올해도 그냥 7점에서 75점 정도 안착했어. 대부분 요 정도 내 생각대로 안착했어, 이렇게요. 공부량은 다른 몇번 선생님 절반 정도 공부하고. 그 대신 반복이 중요하다 봐요, 저는. 어른들은 반복에 승부를 걸어야지. 깊게 승부를 걸어서는 끝이 없어. 깊게 걸으면 반복에. 자, 이렇게 들어가고, 요때부터 실력이 오를 것이다. 요때부터 실력이 쭉쭉 오른다. 단어 문제 풀었는데 모의고사식 문제가 들어가죠. 문제 풀이인전, 모의고사식 문제 40문제씩 출제해서 50분 안에 풀고 해설해주고, 또 예상 문제, 백선 문제가 있고, 판례들 한번 정리하는 판례 특강이 좀 이렇게 이게 묶이는데, 이것도 다, 나름대로 다 중요해요, 이런 것도.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 떨어진 분 중에 실력이 되는데 떨어진 분 얼마나 많아요. 이게. 왜 떨어졌냐. 당일날 제시한 데 못 풀었어. 이 시험장감은 긴장된 시간에서는 시간이 더 금방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바짝 긴장을 하면 기억력이, 단편 기억력이 금방만 사라져요. 긴장한 상태 이렇게 읽으면 풀려면 문제 기억이 안 나. 또 읽어야 돼. 이 긴장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다 제시한 데 풀었는데 시험장 긴장된 상태에서 뭐 10문제를 못 풀었다, 10몇 문제를 못 풀었다. 실력 있는 문제 떨어진 분은 시간 조절이 안 됐다는 거. 100%예요, 100%. 그래서 여기서 몇 번이건 전 반복 연습을 시켜요. 그러면 나는 느리지만 어떤 분은 이때 60점 맞았어. 근데 결국은 시험장 가서 이분이 뭐 3개 틀렸대, 뭐 85점 맞았어. 이런 분이나, 난 이때 40점이야. 겨우 10월 30일, 난 한 번도 10월 30일까지 모의고사를 보고 뭘 보고 한 번 60점 맞은 적이 없어. 딱 한 번 60점을 맞았네? 어디 가서? 시험장 가서. 그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채우면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좀 나이도 있고 시간도 좀 공부할 시간 부족하고 그렇지만 느리지만 내가 간다. 빨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만 뭐 올라가는 시간은 다 똑같은 거니까. 내가 등산 잘한다고 해서 정상 찍고 먼저 내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등산은 그렇지. 빨리 내려올 수 있죠. 이게 그게 아니야, 이거는. 딱 10월 3일 같이 올라가야 돼. 먼저 가는 사람 먼저 가서 기다리면 되는 거고. 여기 기다리고 있어야 돼. 나는 느리지만 천천히 가고 겨우 10월 달에 만났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여기서 같이 60점 이상 맞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꾸준하면 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꾸준하면 마지막에 채우면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는 기본 강의랑 하나만 더 찍자면, 저는 이 문제풀이, 물론 이때 이전 기출문제집을 같이 봐야 돼요. 저는 기출문제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올해 시험도 총 우리가 몇 지문을 만나냐면요. 몇 문장을 만나냐면, 뭐 박스를 쳐놓고 사례를 주던 뭘 주든 다 밑에 문장이야. 결국은 한 문제당 5지문이고 4, 50, 200지문 만나요. 200지문을 만나는데 결국은 뭐냐. OX예요. 다음 주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둘 중 하나 고르는 거예요. 객관식이니까. 그러면 사실 공부하던 상태에서는 이 문제 안 읽고요. 그냥 지문 읽었어. 틀린 거네. 2번, 틀렸네. 3번, 맞았네. 그러니까 실력 있으면요. 밑에 읽을 거 없어. 이거 맞는 거 고르는 거군. 읽을 필요도 없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온 말씀 맞는 거지. 실력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 계속 읽었더니 2개가 나오네. 우리의 고민이 이거야. 이거. 이거를 잘 골라내는 거. 이건 반복 연습, 이때 가서 이제 많이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 요령 같은 거,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가 어떤 문제 반복을 통해서 점수 올라가는 것은 이때부터지만, 여기까지는 문제에 손을 안 대요. 선생이 문제에 손을 안 대는 순간, 안 대면 실력은 빨리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 손을 안 대느냐? 순서 바꿀 수는 없어. 이때 가더니 난리가 났어. 내가 아무래도 애들 아까 기초가 부족한가 봐. 기초가. 이제 와서 그 800페이지 기본서 읽을 거 어떡할 거예요? 여기 문제풀이 나가는데. 죽도 밥도 안 해. 이러지도 저러지. 마음 상태가 이제라도 이거 내가 기본 강의 돌아가서 기본 강의 듣고 기본을 봐야 되는 건지. 왜? 이때 맨날 문제 풀었거든. 이때.
기본서 한번 보고 한번 또 보고 얼른 또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 풀고 뭐 이렇게 뭐 구해서 풀고 이 순서를 안 지키니까 시간 할애가 안 돼. 그 시간에 한 번에 더 기본 강의를 듣고 기본 별표 쳤는데 한 번 더 읽었어야 되는데 자꾸 손을 대니까 순서가 있는 거야. 이 농사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농사짓는 거 똑같아. 순서를 지키는 것이 결국은 이겨요. 자, 농사질 때 먼저 뭐를 해야 돼? 땅을 먼저 읽어야 돼. 거름 내고 땅을 읽고 뭐 등등. 그게 바로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지. 응?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들은요. 농한기 때 이때쯤에 뭐 과수하는 사람 전지도 해놓고 거름도 주고 그런 작업하는 게 여기야 여기. 이 작업.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이게요. 이걸 한상 아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 여기 가서. 이게 이제 결실을 얻는 거야. 그래서 기본 강의하고 이거 1등한전 이게 이제 봄이 되는 거야. 씨를 뿌려야지. 씨도 안 뿌리고 어떻게 수확을 하나. 씨 뿌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계속 가꾸는 거예요. 몇 가지. 가꾸는 거야. 풀도 메고, 응? 김도 메고, 비료도 주고, 뭐도 하고. 응? 뜨거운 여름 힘들지. 이때 이제 많이 지쳐요. 그러고서 이제 9월 달쯤 들어서면 이제 결실을 거둬야죠. 이제 추수해야지. 근데 여기가 부실한 사람들은요. 추수할 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것도 봐야지, 저것도 봐야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죠. 그래서 순서 지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충분히 풀어봐. 7월, 8월, 9월, 4개월간 맨날 문제 안 풀다 가는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3월 달만 되면 점수가 안 나와. 응? 점수가 안 나와. 나 1차만 해야 될까봐. 2차는 포기할까봐. 그 얘기를 처음 풀할 때까지 1차만 할까? 2차까지 할까? 3월부터 맨날 그 소리만 하고 다녀. 그래서 문제 왜 풀어봐? 응? 풀 필요 없어요. 다만 학원서는 3월, 4월 모의고사 봐요. 거긴 보는데 재시생분들, 다시 한번 도전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소화할 수 있지만 처음 공부한 분은 시간 내에 풀리나. 이렇게 수업 전에 이렇게 수업한 게 이렇게 나오는 애. 이게 나오니까 알긴 알겠는데 정답 못 고르네. 이런 거 좀 파악해다. 그걸 파악해야지 앞으로 공부할 때 내가 교훈을 얻거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응? 3월부터 점수가 뭐 중요해. 응? 이 문제 풀어서 문제는 충분히 푼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력 과정, 지식을 입력하는 과정이 있고, 이거 입력 과정이 있고 출력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내 지식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야. 입력하는 과정에서는 입력을 시켜놔야지 뭐 출력을 해보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하나 입력하고 하나 출력해. 그리고 금방 좌절해. 못 맞는데. 이건 너무 근시안적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꾸준히 6월까지 입력시키는데 출력을 하는 거야. 내가 한 번이라도 교과서 별표 친데 한 번 더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동가 한 번 더 듣고 이게 이제 아직까지 이게 점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점수 올라가시면 금방 올라가요. 근데 여기가 부실하면요. 똑같이 40점이라더라도 똑같이 40점에 출발하더라도 이게 충실했던 분들은 여기서 점수가 쭉쭉 올라가서 75점, 80점 가는데 이게 안 된 분은요. 맨날 이 자리야. 근데 즉각적이었거든. 하나 보고 하나 풀고 하나 보고 하나 풀고 금방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 그게. 그렇게 너무 근시안적으로 하는 분들은 쌓인 게 없어. 입력된 지식이 깊이가 없어갖고 뽑았을 게 없어. 머릿속에 뭐 고여있어야지 뭘 뽑아 쓰든지 말든지 하지. 뽑아 쓸 물이 없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점수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야. 초학교하신 분들은, 처음 하신 분들은 점수 안 나온다. 이때쯤 해서 4점만 맞으면 대성공이다. 이분은 합격이에요. 민법 6월달 들어 이제 4점 이상 맞은 분은 합격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복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안 되면 복습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업 들은 만큼은 최소한 보고 와야 돼. 그게 하루가 밀리면 안 돼. 공부는 하루가 밀려버리면 열흘이 늦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밀어놓으면요. 감당을 못 해. 그러면 오늘 배운 거 보세요. 한 사람의 그 기억력이 오래 가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선생님 나랑 오늘 공부를 했어요. 민법 공부를 했어.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별표에 별표는 쳐놨어. 이야기는 들었어. 긴가민가 싶어. 한 절반 알아들은 것 같아. 절반은 긴가민가 싶어. 별표치고 어디까지는 진도를 알아. 그 기억이 없어지기 전에 얼른 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동강을 들었어요. 생각하면서 멈춰놓고 듣고 그럼 그 기억을 한 달이 가요. 근데 그날 놓쳐버렸어. 일주일 뒤에 나 혼자 들으려고 그러면요. 멘탈 헤딩하기야. 내 기억이 이게 전공 과목이잖아요. 처음 듣는 과목이잖아.
내가 사회생활 때 지금까지 공부했던 연결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전에 학교는 사회도 배우고 국사도 배웠기 때문에 임진왜란 그러면 내가 알고 있어, 대충은. 그래서 아무 때나 그냥 봐도 돼. 근데 이 전공 과목, 이 민법 이런 건요, 들었을 때 그 기억이 없어지면 얼른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줘, 싸줘야지. 일주일 뒤에 내가 다시 한번 보려면 이거 맨땅이야. 효과 떨어진다는 거야, 효과가. 그래서 항상 오늘만 수업 시간이 화요일이다.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중에는 이걸 들어야 돼요. 반드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들으면 귀가 뚫려요. 여러분들이 어학 시간에 가면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쉽게 가르쳐준 게, 누구나 어느 선생님 다 쉽게 가르쳐 노력을 해요. 우리 전공자도 아닌데, 8.9점 목표도 아닌데, 쉽게 가르쳐 누가 어렵게 가르칩니까? 그래도 영어 시험 보러 가면 뭐로 물어요? 영어 시험 보러 가면 한글로 물었어. 다음 중 아침 인사를 고르지. 한글로 써놨어. 영어 시험 영어로 물어요, 요즘 다. 영어 시험 영어로 묻지, 한글로 안 물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어 시험 보러 가면 영어로 묻는다는 얘기 뭐예요? 한글로 안 묻는다는 얘기는. 민법 시험 보러 가면 민법 용어로 묻지. 못 알아들을까봐 갑이 을과 장사를 하는데, 우리 이야기하듯이 장사를 하는데 얘가 외상대금은 안 주네. 이렇게 안 내요. 그럼 법령을 내겠지. 응? 매매대금이 채무불이행이라면, 이행지체가 됐다면 이렇게 쓰겠지. 그러니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법령을 자꾸 써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시험장 가면 내가 알아들은 쉬운 말로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법률용어로 물으니까. 다음 중 법정 해제 해당되는 고르시오. 그래야지. 다음 중 계약을 위반했는데 얘가 중도금 안 치르는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안 내거든. 그러니까 알아든 뭐든 다 법령을 써야 되는 거야. 써야지만이 익숙해지고, 써야지만이 이게 뚫리는 거야. 영어처럼 영어로 묻지 한글로 안 물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그거야. 왜 민법 선생은 자꾸 못 알아듣는데 자꾸 그 용어를 잘 쓰느냐. 써야지 뚫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나라 어학을 이게 남의 나라 어학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 모르는 거. 그 정도 각오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한다는 거 그냥 내가 1년간 러시아와 포르투갈어 하나 배워본다, 내가. 이런 마음가짐 가지면 돼. 그럼 첫 번째는 효율이 떨어지죠. 못 알아듣는데 내가 원어민 선생이야. 원어민 선생님도 포르투갈어 배워갔는데 포르투갈 사람이 들어와서 자, 한국말 하면 늘어요? 안 늘어, 절대. 인사를 알아듣는 뭐든 포르투갈 말로 인사하고 자꾸 그 포르투갈어를 써야지만이 귀가 뚫리는 거지. 이제 한국말 너무 잘해, 원어민 선생이. 웬만하면 다 우리말로 하네, 웬만하면. 무슨 농담하면 다 우리말로 해. 그거 안 늘어. 그럼 여러분들이 남의 나라 배우면 원어민 선생 앉아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더뎌요, 이게. 그렇지만 자꾸 하다 보면요, 더 빠른 길이야, 그게. 그래서 저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자꾸 이제 그 언어를 반복해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수화서에 스며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져. 그렇게 익혀야지 그냥 무슨 요 하나 놓고 그냥 네이버 들어가서 법률행위나 이런 뜻이다 이거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 그거. 어디에 쓰는 건지 그게. 쓰임새가 있잖아, 쓰임새가. 그러니까 영어 수걸 외워도 금방 일제목령 이거 뭐예요? 그 문장을 외우라 그러잖아. 자꾸 문장 속에서 수거를 봐야지 수거만 그냥 외우면 그거 소용없어요. 법원 용어도 마찬가지야. 그 용어의 뜻만 수거를 외워서 앵무새처럼 그거 소용없어. 자꾸 이게 우리가 민법 배우면서 그 용어를 자꾸 쓰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용어가 익어져야 돼, 이렇게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너무 학문적인 거. 전 지향이에요. 저는 법대 학생들 가르치는 거. 법대 학생 전공자들이 실력 올리고 싶어. 굉장히 논리적인 게임을 하고 싶어. 민법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해서 누가 시험 문제 내면 쓸 수도 있어. 다음 주 뭐에 쓰시오. 그런데 쓸 수도 있어. 그런 주관식 시험이랑 다른 거야, 객관식은. 객관식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 OX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식 공부나 주관식 공부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주관식 공부를 쓸 수 있는 공부를 하면 누가 물었어. 저기 복대리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오. 시험장 갔더니 복대리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쓸 수 있어. 복대리란 이런 뜻이고 복대리 성립하려면 이런 거 복대 선임하는 사람 이미 된 법정들이 있는데 막 쓸 수가 있어. 그건 주관식이야.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쓰지 못하면 그건 쓸 수 없잖아요. 객관이 쓰라는 게 아니야. 물어봐 주는 대로 OX를 묻는 거야. 다음 주 맞아 틀린 것은 X, O, X. 그건 굉장히 지엽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 점수가 우수하다고 주관식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객관식과 주관식 공부감이 다르다는 거야. 주관식 공부를 시키려면 선생님 어디 들어가려면 항상 전체를 아울러 줘야 돼.
전체 이거 차지하는 데가 위치가 어딘가. 그리고 이런 일이가 왜 나왔는 건가. 이게 어디에 연결되는 건가. 그렇게 좀 넓게 하면서 이걸 껴줄어야 돼. 그래서 쓸 수가 있어. 그런 얘기를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난 시간 안 뺏겨요. 그건 굉장히 학문적으로는 화려해, 그게. 얼마 찰 수 있어. 같은 시간을 똑같이 써야 되는 거야. 쟤들은 4시간을 써야 돼요. 딱 4시간 쓰는데 4시간에 1시간을 그걸 썼어. 좋긴 하지. 근데 그 1시간 때문에 맞고 틀리고 그 디테일한 부분을 내가 못 해주는 거야. 나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지, 내가. 시간 먼저 써주는 사람이 아니잖아. 일주일에 2번 나한테 시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난 효율성을 생각한다는 거야. 너무 학문적 추상이 몰라도 괜찮아요. 응? 그래서 바로 그냥 접근에 들어가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에 모든 시간을 쏟아버려, 내가. 전체를 아우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무 중심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 말 하잖아요. 공부를 할 때, 숲을 볼 줄 알아야지, 숲을 봐야지. 나무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 나무는 지엽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숲은 전체를 아우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60점, 7점의 점수는 나무가 중요해. 나무가 없는데 무슨 숲을 봐. 이 사람들은 바닥이야. 그건 어느 정도 애들이 공부가 됐을 때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전체를 아울면서 이렇게 넓게 폭넓게 봐야지만 실력이 올라가지만, 여러분 나이만 어른들이지 국어 여러분들이 중이다 공부할 때 도움 되는 거, 국어 읽을 줄 안다는 거, 마침 강연 선생이 한국 사람이라 한국말을 한다는 거, 2개 빼기는 없어. 장점이. 나머지 난 바닥이다라 생각해야지 내가 기존에 있었던 지식을 쌓아 올린다가 아니야. 그냥 맨바닥부터 시작한다, 기억니은부터 시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나무가 없는데 무슨 숲을 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양이 많아지지. 이러면 민법량을 우리가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이 코스에 2배를 잡아줘야 돼. 그럼 이것 때문에 각종 특강을 들어가야 돼요. 따로, 다 못하니까 이 시간에. 그러면 따로 강의, 이거 특별 강의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 강의 다시 30강 찍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핵심 지문 특강 20강 다시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야 되잖아. 기본 강의 30강이 아니라 50강입니다. 하면 물론 선생도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량이 선생 찍어놨는데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2배를 시간 투자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보는 거야, 그 대신. 근데 나는 거야. 그걸 줄여버리고 중요한 부분을 2번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양을 똑같은 시간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점수는 80점, 90점이 아니니까. 60점, 7점이니까. 그게 양을 줄이고 반복해 시켜주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다. 선생마다 강의사에 달라요, 이렇게요. 근데 절대평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괜찮아요.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으면 붙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시간을 많이 쓸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런 걸 지향하고, 또 제 그 모든 것은 반복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양을 줄인다. 줄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민법이야. 우리 어떻게 보면 출제된 걸 항상 기출문제 중요한데 아직은 여러분들 기출문제 분석할 때가 아니니까. 우리는 왜 시험을 보는 거냐. 분명히 뭐라 됐냐면 부동산 중개업에 필요한 민법을 테스트하겠다. 부동산 중개업이 부동산 다루는 거지. 기계 중개하고 젖소 한 마리 중개할 일 없잖아. 동산 중개, 다이아몬드, 다이아 반지 팔 일 없잖아요. 중개할 일 없잖아요. 어딜 가든 부동산 관련되는 판례, 부동산 관련 사례만 철저히. 동산 얘기도 나와요. 나중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선의취득 다 버려. 나는 다 버려. 10년에 한 번 나올 부분을 볼 필요 없어. 나온 그냥 찍어버리고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걸 그것까지 내가 시간을 30분 투자할 필요 없잖아. 철저히 부동산 민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철저히 부동산에 관련된 집중해. 그러면 40문제 중에서 36문제는 부동산 얘기 안 물어요. 그러니까 양을 줄여서 반복할 수 있는, 양이 좀 줄여야지 반복할 기분이 들지. 양이 너무 넓어버리면 하도 양이 많이 보니 반복을 못해. 그걸 소화시키는 사람은요, 잘 따라와서 이걸 다 소화시키는 사람은 다 고득점이에요. 이 자세한 강의를 하면 이걸 소화시켜서 이분이 극복하고 다 80점 다 넘지. 근데 우리 80점 넘는 점수가 원하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 3명은 8점을 맞았는데 7명은 그걸 소화 못 따라가면 6점을 못 맞았다. 난 이거 소용없다는 거야. 10명 중에 10명이 모두 6점을 맞았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절대평가니까. 그런 강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2수업 얘기했는데, 원래 그 OT를 하면 상견례는 50분만 해야 되는데, 오늘 책도 강의도 나갈 것도 아니고, 또 오랜만에 왔는데 이런 얘기처럼 얘기했어요. 이렇게 2수업 없이, 아무 준비 없이 했어요. 오늘. 근데 어쨌든 강의를 가면서 가급적 쉬운 강의, 그리고 열심히 하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 나는 가장 혐오하는 말이 그런 말이야. 절대평가인 데서 어느 선에 잘 가르치는 못 가르치는 데는 없어.
내 적성에 맞느냐. 두 번째, 그 선생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수업을 가르칠 것이냐. 그 선생이 모든 사람들을 60점 맞는데 중점을 둘 것이냐. 내 자존심보다 잘하는 사람은 내 강의도 90점 맞아야 돼. 거기에 중점을 둘 것이냐. 그거에 차이에 따라서 강의의 그 기법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선생님들, 여기서 강의할 선생님들은 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이야. 다 경험이 많다. 또 어떤 과목이든 그 과목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하셔야 돼. 가이드라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그냥 과목마다 다 나라가 틀린 거야. 응? 중요학번 터키 간 거고, 뭐 민법은 영국 간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영국 가이드가 가자는 대로 가는 거지. 얘는 터키 가이드가 좋았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터키는 그게 맞아. 그렇게 관광하는 게. 근데 영국도 이렇게 관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이드다. 선생님 가이드고, 가이드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응? 버리고, 뭐, 어느 걸 버릴 것인지, 어디를 뭐 할 것인지, 양을 줄일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붙여줄 것인지.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없어. 누가 고민하는 거야? 선생이 다 계획이 있어, 머릿속으로. 1, 2년 장사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가야지만이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공부 계획표 짤 필요 없어. 와서 앉아있는 게 공부 계획이야. 그러니까 선생이 단원 들어갈 때 얘기해줘요. 이런 걸 목표로 이렇게 하면 된다. 선생이 다 계획 짜고 선생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계획을 짤 만한 실력도 안 돼. 계획을 짠다는 게, 애가 시험 공부하는데 계획 짜는데, 영어는 언제부터 언제가. 그건 이미 7, 8점 때 들어갔을 때 계획이 짜지는 거지. 빵점인 사람들 계획이 없어요. 그냥 계획은 내가 다 짜줄게. 걱정하지 마. 선생이 계획이야. 다 계획대로 가는 거야. 다.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합격이 되니까. 가자는 대로 가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어느 과목이든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좋다 그러고, 누군 좀 싫다 그러고, 다 장단점이 있는 건데, 학원에 등록하면 선생 싫으니까 환불해 주세요. 이건 없거든. 말이 안 되거든. 응?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그 선생님 정을 붙이셔. 응? 저 선생은 저런 면이 참 장점이구나. 저런 면 샤프해서 좋다. 저런 면은 좀 되게 쌀쌀맞네 라든가. 저 선생님 굉장히 자상하다. 자상한데 너무 좀 공부 열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거는 진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해도 진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저 선생은 어떻게 농담 한마디 안 하고 저렇게 그냥 수업만 하냐. 아주 질린다, 질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안 하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거는. 다 나름대로 그게 있는 거고. 공법 선생은 이렇게 요령과 가르치더라. 그건 요령과 서로 목표 바가 다른 거야. 공법 선생이 원하는 건 60점이야. 나는 최악의 4점만 맞아도 돼. 과락은 면하게 줄 거야. 그러면 너무 양이 많으면 양을 줄여서 할 수도 있고. 이게 다 과목마다 다른 거고, 다른 거지. 그걸 똑같은 교수법으로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생의 단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야 돼. 선생님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 라고 생각해야지, 너는 강사야. 넌 직업이니까 날 가르쳐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호흡이 안 돼. 우리가 수업 시간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같은 별 타는 거야. 여러분들 선생님 갈아달란 말 못 해, 여기는. 응? 선생님 갈아주세요. 그러면 못 갈아줘. 자, 오늘 두서문 얘기했는데, 우리 좋은 인연이 되어서 여기 앉은 분들 전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좋은 인연으로 한번 멋진 결실을 한번 맺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